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권태호 동기님께서 숫자만 밝으신 줄 알았는데 숫자와 연관된 우리나라 오래된 그 선조들의 철학과 학문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지금 귀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되게 호기심이 들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뒷부분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뒷부분을 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숫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사실은 개성북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띄엄띄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복식북이다 이런 것만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책을 하나 써서 실제 그분 책을 그 북이편을 제가 회계사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게 예전에는 2010년인가 8년 이전에는 일본의 일부가 있고 또 어디에 개성북이의 일부 편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 한 10년치의 개성북이를 발굴했나요? 그 저자분이 다음. 그분이 기정을 해줘서 이 저자분이 그걸 보고 책을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뭐 발달해 있었네요. 사실은 그 아까 우주도 그렇지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를 고려 시대에 그게 됐지 않았나. 사람이 뭘 하는데 소통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10년치에 의미하는 바가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차 대조표라는 것도 있고 근계라는 것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에 사업 부분별 성과도 있고 야. 또 하나는 우리는 손익계산서가 현재 매출을 해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데 그 밑에 자본 비용 자산에서 본 게 이제 자기 돈이죠. 투자자들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자기 돈에 대한 기회 비용까지 차감했을 때 몇 프로 수익률을 얻었는지 그런 숫자까지 있습니까?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정교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원래 자본주의나 이게 어쨌든 뭔가 발전하는 회계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훌륭한 회계가 있었다는 게 제가 놀랐고 분계 차변 대변이라는 게 있는데 예? 어려운 말이네요. 대차 대표에 이제 자산 쪽이 있고 부채 쪽이 있는데 네. 그건 되게 쉬웠습니다. 뭐 봉차가 있고 이랬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라 시대 이두 문자를 써서 뜻이 주자질, 받자질 얼마나 쉽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 회계에 딱 주자질 맞아. 받을 돈 얼마, 줄 돈 얼마, 빼면 내 돈 순수한 내 돈 얼마 이게 딱 나온다는 게 사실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야, 회계 두 두 번째는 손익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시간은 아까도 이제 제가 크게 했지만 숨을 한 번 내쉬는 사이클 아니면 뭐 나서 1년이라는 사이클 해가 한 번 도는 사이클 아니면 지구가 한 번 도는 하루라는 사이클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죽는 뭐 100세의 사이클이 있는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태는 항상 사람들이 누구나 뭐 가계표로 자기 통장에 쓰는 게 현재 내 현금이 얼마인지를 딱 아는 건데 내가 1년 동안은 얼마 벌었는지 하루는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졌었나 봐요.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건데 아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크게 보면 그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현재 상태가 줄 돈이 얼마고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 벌었는지 한 달은 얼마 벌었는지 1년은 얼마 벌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큰 회계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사이클별로 우리가 회계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아까 소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네네. 회계는 랭귀지다. 뭔가 전달하려는 수단일 뿐이지 네네. 회계는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되게 쉽습니다. 돈의 숫자 단위를 한번 보면 뭐 1원부터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뭐 1000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큰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년 이제 돈 버는 게 매출로 치면 예를 들면 1500조인데 세금을 20 몇 프로 때리면 400조다. 그러면 그 400조가 이제 공통비 우리 이제 회사를 경영하신 분이 둘이 도움을 하면 공통비를 나눠서 그거를 어떻게 쓸 건지 요 400조는 우리 1년 1500조 해가지고 400조를 공통비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도는 사람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좀 다르게 사이클 얘기해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큰 어느 회사 임원분들도
만약에 1,000억짜리 회사에 어디 사업부를 보면은 이 회사에 받을 돈 큰 돈 5개랑 줄 돈 5개를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 본부 거는 잘 아는데. 그 이제 자인의 이치가 그래서 자기 거는 아는데 어떤 큰 조직이나 연계되면 그냥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은 그게 선이 애매하지만 입장만 싹 바꾸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생들도 자기가 받을 돈은 친구한테 뭐 당구를 치다가 10,000원을 받을 돈이 있다 아니면 1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한가요? 한 100만 원 꽂았다고 봅시다. 그랬더니 친구가 한 달 뒤에 갚을게. 한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이유까지 너무 생생합니다. 어느 TV에 뭐 나오는 날 엄마가 아파서 돈을 못 갚았다. 한 달 더 있다가 갚을 때 보면 두 번째는 다른 이유까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아는 게 회계지 내용을 전달하는 게 회계일 뿐이지 내용을 모르는 회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한테 누가 제 회계부장으로 회계를 안 하시는 분이 회계부장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회계를 저한테 툭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 대학생한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 뭘 돈을 주고 언제 받기로 했는데 이런 거는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회계를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만 알면 회계는 그냥 됩니다. 사실은 회계를 묻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큰 거는 주요하고 매칭을 해보면 뭐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보면 아는 거 하나 사실은 디테일한 걸로 보면은 내용을 아는 게 회계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건축가를 나와서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김태우 교우님께서 아주 큰 관점에서 회계를 잘 풀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한 가지는 더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회계는 과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단위에 얼마 벌었는지 얼마에 대해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 두 개를 보는 거라 보면 사실은 한 개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회계사나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 조금은 소통을 하기 위해 이해를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의 핵심은 뭐냐면 비교를 하면 쉬워집니다. 사실 자기 돈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좀 들겠죠. 자기 자기 가계부를 쓰더라도 그걸 들어볼기는 없지. 거기도 에너지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치면 매달 어떻게 변했는지 1년짜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되게 쉽습니다. 회계사도 어떻게 하면 한 개만 주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두 개만 딱 주면 작년에 매출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두세 개 물어보면서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이 싹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만 하기만 하면 회계가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고 미래 얘기도 하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회계는 아까 랭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를 하다가 월세로 한다. 네. 이것도 다 아시고 있고 돈을 얼마 투자도 다 해보고 있으신데 회계가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월세는 뭐 5.5% 연 환산율이라고 있는데 월세를 100만 원 내면은 이거를 전세로 내면은 뭐 100만 원이면 2억이 좀 넘는 2억 4천, 5천, 1억짜리 이 정도를 전세를 월세로 내는 게 유리할까 다 뭐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따질 때 어떤 게 좋을까 따질 때 별로 어렵지 않게 현재 요 사실관계는 다 아는데 회계만 좀 모른다 이런 거라서 사실은 저희 나이대가 지금 우리가 55 재수를 네. 그렇기 55 때문에 이하. 돈을 잘 지켜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아니면 그래도 남은 인생을 하기 투자도 해야지 되는데 동업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런데 사실은 관심을 사실 안 가지되 모르는 거는 모르고 아는 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 때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태 이게 어떤지 또 안 하면 이게 기간별 이익이 어떻게 될지 그 두 개를 아는 거라고. 사실은 동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동비를 누가 의사결정을 할 거냐.
사실은 뭐 의사 동기분들도 있겠지만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나누자 이런 거는 우주의 이치에는 없습니다. 둘이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룰을 정하고 신뢰에 맞게 변화하자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하나 넘어왔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이 제일 좋으니까 단어라는 게 주자질, 바자질, 줄돈 받을 돈 하면 쉬운데 우리가 조금은 힘이 약하니까 영어가 많이 섞여서는데 예를 들면 집 살 때 DTI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LTV는 집의 담보 비율로 담보 비율. 이 집값을 청산 하나 내다 팔더라도 얼마의 담보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 상태 상태. 예. 줄돈 받을 돈 빼면 얼마냐고 비슷한 거고 사실 DTI는 기간별로 얼마나 또박또박 월세가 나올 수 있을까 전세를 받아서 놓으면 얼마나 돈이 나올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기업도 똑같아가지고 줄돈 하고 상태고 두 개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뭐 마무리를 받으면 저는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돈을 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돈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저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사고하시는 분. 그래서 꼭 뒤에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돈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좀 신뢰성 있게 잠시 제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팅 중인데 한